가장 중요한 것은 파열이 너무 커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하고 화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굽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등을 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이 올라가도 어깨 힘줄 파열, 관절염 발생?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은 크기에 따라서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그리고 광범위 파열까지 나누게 됩니다. 광범위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힘줄들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들은 팔을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파열이 많이 진행할 때까지 본인이 괜찮다고 느끼다가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광범위 파열이 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완골두가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힘줄들이 정확하게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가성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관절면이 깨지면서 관절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통틀어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단순 회전근개 봉합으로는 치료가 못 되는 경우가 많고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힘줄 파열이 유발하는 지방 변성은? 회전근개에도 힘줄이 파열되는 것인데, 힘줄이라는 것은 이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파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파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힘을 받는 구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찢어진 힘줄은 점점점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열이 점점 더 많이 커지게 되면 근육이 효과적으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에 퇴행이 발생하고 퇴화를 하게 되면서 근육이 점점 지방으로 변하게 되는 지방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봉합술을 시행하더라도 재파열률이 높고 기능적으로 회복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방법? 지방 변성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파열 크기가 얼만큼이냐 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할지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파열 크기가 똑같다고 하면 이제 지방 변성이 많이 된 경우에는 재파열률도 높고 이제 추후에 기능적인 회복을 못하게 될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파열 크기가 작으면 지방 변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봉합술을 먼저 시도를 해보게 되고, 그 이후에 단순 내 힘줄만으로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패치 봉합술이라든지 이런 다른 재료들을 같이 이제 봉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걸로도 불충분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제 힘줄 이전술이라고 다른 위치에 있는 힘줄을 가지고 와서 부족한 부분의 힘줄을 메꿔주는 이런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절염까지 진행을 해서 이제 관절까지 망가졌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을 시행해야 합니다. 힘줄 파열인데 뼈까지 악화되는 이유? 이제 어깨는 여러 근육이 균형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상완골두가 위아래로 균형이 무너지면서 상방전, 즉 위로 올라가게 되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어깨에서 위아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은 위로 올라가지 않게 버텨주는 회전근개 중에 하나인 극상건이 상완골두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버텨주는 힘을 작용을 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어깨 근육이라고 말하는 삼각근이 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게 되는 힘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극상건부터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극상건의 광범위 파열이 되게 되면 이 상완골두를 위로 올라가지 않게 지지해주고 잡아주는 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바깥쪽에 강한 삼각근에 의해서 점점점 상완골두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관절면이 깨지면서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관절면이 틀어진 상태로 이제 지내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근육들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팔을 잘 못 들어 올리는 가성마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 힘줄 치료 시기와 수술 후 일상 복귀.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열이 너무 커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또 환자분이 아셔야 하는 게, 이게 파열이 진행한다고 그것과 비례해서 점점 통증이 심해지거나 똑같이 비례해가지고 힘이 빠지는 거를 느끼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파열이 얼마나 진행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파열의 크기가 3cm를 넘어가게 되면 재파열률이 높아지고 결과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단순 봉합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고
치료가 무조건 안 되고 팔을 못 쓰게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요즘엔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이 힘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팔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의 인공관절이 있기 때문에 어깨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면 충분히 기능 회복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이나 어깨 인공관절 술 후에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조기를 푼 시점부터 수술한 지 3개월이 될 때까지는 그동안 보조기를 차서 굳어있던 어깨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스트레칭 운동을 주로 하게 되고, 이 시기에는 가벼운 일상생활은 다 시작하시도록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째부터는 가벼운 단계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근력 회복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동에 참여할지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마다 개인별로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예방하는 어깨관리법. 저는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스트레칭을 좀 스스로 꾸준히 하고, 저는 밴드를 이용해서 외회전 운동하는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합니다. 어깨 주변의 회전근개라든지 근육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하고 화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굽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등을 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